16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장면 기억하시나요? 공장을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화염병까지 들었던 노동자들. 바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날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안까지 이어진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가? 그 해답을 찾으려면 2009년 쌍용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우리는 파업이 아닌 전쟁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무장 파업 쇠파이프, 사제 방패, 쇠구슬, 화염병까지 준비하며 사실상 무력 충돌 양상. 피해 규모 경찰과 노조의 충돌로 900여 명 체포, 수백 명 부상, 기업 생산 차질로 수천억 원 손실. 사회적 충격 노동권 보장과 기업 생존 사이에 극단적 갈등이 노출된 상징적 사건. 법 제정 배경 이후 기업 손해배상 소송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의 명분으로 연결됨. 역사 이해 노란봉투법을 단순히 노동자 보호법으로 보지 말고 그 뿌리인 2009년 사태 맥락을 이해해야 함. 균형적 시각 노동자 권익과 기업의 경영 자유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볼 필요. 정책 점검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노동자 마이너스 기업 갈등을 줄일 장치인지 아니면 기업 이탈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는지 따져야 함. 시민 역할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자 근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정이 아닌 구조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함. 여러분, 이게 정말 파업 현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 헬기가 뜨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불타오르던 그날. 2009년 쌍용차 파업 현장은 시위가 아니라 사실상 전투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파업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습은 단순한 권익투쟁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협박하는 폭력 집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들 역시 왜 노동자들이 무장까지 해야 했나라는 질문보다 먼저 저게 과연 정당한 파업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 당시 기자들조차 시위가 아니라 전투라고 기록할 정도로 극단적 상황. 무기화된 행동 옥상에서 화염병 투척, 불화살, 쇠구슬 발사 경찰 수십 명 중상. 전쟁 같은 충돌 살수차 최루탄 대응, 건물 화재 발생, 헬기까지 투입. 사회 충격 합법적 파업의 명분이 폭력성으로 무너지고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대화됨. 사실 기억하기 당시 장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도 논란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구분하기 정당한 파업과 무력 충돌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 그래야 제도적 대응도 합리적일 수 있음. 제도 점검하기 이후 등장한 노란봉투법이 진짜 균형 있는 해결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왜곡을 낳을 법인지 냉정히 살펴야 함. 시민의 역할 노동과 기업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보지 말고 구조적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함. 여러분, 왜 노조 얘기만 나오면 쌍용차 사태부터 떠오를까요?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쌍용차 사태 이후 본질은 흐려졌습니다.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했던 폭력과 불법은 가려지고 오히려 노동자의 희생이라는 프레임만이 남았죠. 국민 입장에선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단적 선택해고 노동자들의 잇따른 비극은 사회 전체의 눈물을 자극. 정치적 이용 정치권은 사건을 노동자 희생의 상징으로 포장. 본질 은폐 당시 노조의 폭력적 행동, 사실상 폭동 수준의 불법은 교묘히 가려짐. 언론 플레이 기업 몰락의 구조적 원인, 해외 자본 문제는 뒷전 오직 노동자 편에서만 여론을 형성. 사실과 프레임 구분하기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불법적 폭력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함. 언론 정치의 시각 점검하기 단면적인 서사에만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구조적 배경을 살펴야 함. 제도 균형 찾기 노조보호법안이 공정한 균형인지 기업사회 전체에 어떤 파급을 주는지 따져야 함. 시민 역할 감정적 프레임 대신 데이터와 사실을 근거로 냉정한 토론을 이어가야 함.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도 기업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이 합법이 되는 순간
우리 일자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만 들었을 땐 따뜻한 연대 같았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충격이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청 노동자까지 원청 기업을 직접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조차 기업 책임으로 둔갑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방어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외국 기업 투자 이탈과 일자리 붕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뉴스를 볼 때 노란 봉투법 연대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현실 데이터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법안 감시와 개선 요구를 목소리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폭력이 합법이 되는 순간 일자리는 먼저 무너집니다. 노란 봉투법, 이름만 들으면 따뜻한 연대 같죠.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법 점거와 폭력이 기업 책임으로 둔갑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기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투자도 줄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지역 경제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좋은 법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알면 알수록 두려운 법이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문제는 단순히 법안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불법 점거와 폭력 시위조차 기업이 꼼짝 못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결과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붕괴라는 연쇄 충격이 불가피해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 법의 내용을 언론의 프레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과 일자리에 미칠 파급 효과를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법안에 대한 감시와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노동자의 권리로 둔갑한다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폭력이 합법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쌍용차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노조의 모습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든 집단이었고 대한민국 사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이 교묘히 포장되어 지금은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합법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이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불법을 권리로 둔갑시켜버리는 구조, 결국 기업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투자도 끊기고 일자리도 줄고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노란 봉투법 노동자 보호법이라는 단순한 구호에 속지 말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쌍용차 사태 같은 과거 사례를 다시 돌아보며 이런 비극이 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 내용을 나누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알고만 넘어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 당시 기업은 무너졌고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지역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 장면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피해는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폭력이 권리가 되고 기업은 떠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법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또다시 쇠파이프와 화염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쌍용차 사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한국 경제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